약초꾼들에게 봄은 천연장터다. 산과 들이 온통 찬거리와 주전부리로 무성하다. 4, 5월 좁쌀을 튀긴 듯 하얗게 만개하는 조팝나무 꽃도 그중 하나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제 햇볕이 쨍 났는데 이제 조팝나무 꽃이 잔뜩 피었네. 이 조팝나무는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또 이제 이 꽃은 따가지고 덮어서 꽃차를 만들 수가 있고 버드나무와 더불어서 아스피린을 만드는 원료가 이 나무 속에 있어요. 감기가 걸려서 몸에서 열이 나고 할 때 식은땀을 흘리고 할 때 감기 치료제 또 감기로 인해서 기침을 많이 하면은 목이 아픈데 그 목 아픈 인후 종통 그런데 이제 약으로 썼고 이제 이거는 시골에는 가면은 이게 산에 흔하게 이렇게 이 시기 되면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아주 꽃도 화사하고 이쁘죠. 꽃을 채취하기 시작하는 약초꾼. 잎이 자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쑥 훑어서 따는 것이 방법이다. 지금 이제 이 꽃을 제가 따는 이유는 이걸 덮어가지고 이제 꽃차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제 꽃을 따고 있습니다. 꽃 크기가 작아서 이제 덮어서 꽃차를 만들려 그러면은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아카시아 꽃차 했듯이 아주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입니다. 생긴 새만큼 은은하고 달콤한 향을 풍기는 조팝나무. 손 안에 들어온 꽃잎이 마치 하얀 쌀알을 연상케 한다. 꽃들도 보면은 저 밥이나 쌀에 관련된 이름이 붙은 게 참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조밥나물, 또 이팝나무, 또 며느리 밥풀꽃 같은 그런 밥이나 쌀에 관련된 식물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선조들은 참 어렵게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장미과의 낙엽 과목으로 생장 속도가 빠르며 추위에 강한 게 특징. 또한 수영이 자유롭고 아름다워 조경용, 관상용으로도 자주 이용된다. 금세 수북해진 소쿠리.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쌀밥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오늘 차를 맛있게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먼저 달궈진 팬에 꽃잎을 붓고 타지 않게 부지런히 덮어 수분을 날리는 게 주된 과정이다. 이야, 벌써부터 이 수증기에 달콤한 향이 막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잎이 바싹 마를 때까지 덮음과 식힘을 반복하고 나면 은은하면서도 담백한 조팝나무 꽃차가 완성된다. 다만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체질에 맞는 적정량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다. 향기로운 봄날에 참 잘 어울리는 조팝나무 꽃차다. 이번엔 반찬거리를 찾아 나설 차례. 그런데 양지 바른 들판에 빽빽이 올라온 새순이 약초꾼의 발길을 붙든다. 지역에 따라 는쟁이 또는 도토라지라 불리는 풀. 이야, 이거 이제 명아주, 우리가 흔히 명아주라 그러고
이것도 나물로 먹고 또 청여장 지팡이를 만드는 풀이에요. 한 해 사리풀이지만 길게는 2m까지 자라며 뛰어난 생명력을 자랑한다. 튼튼한 줄기는 이제 청여장 지팡이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60세가 되면은 자식들이 이걸 지팡이를 만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지팡이로 선물하면은 그걸 가장이라고 부르고, 또 70세가 된 노인들을 사또 원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 잔치를 열고 돌아가는 길에 이 청여장 지팡이를 선물을 하면은 그걸 향장이라고 부르고. 영화주 관찰을 끝내고 다시 나선 길.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손님을 만났다. 귀여운 눈망울로 봄 햇살을 만끽 중인 개구리 한 마리. 야,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해지니까 저 청개구리도 땅두릅 묵은 데에 올라 앉아가지고 땅두릅 좋은 향을 맡으러 나왔나. 야, 그놈 예쁘게 앉아있네. 약초꾼도 개구리 근처에 털을 잡았다. 목표는 땅두릅. 간단히 채비를 마치고 풀숲으로 성큼성큼 들어선다. 자, 이제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묵은 대입니다. 이게 이제 저 끝에서 씨앗을 맺어갖고 번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싹대는 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이제 요즘 시기에 이렇게 봄철에 새로 돋아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나물로 먹고 그렇게 하면은 또 자른 자리에서 또 새순이 또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굵고 통통하게 올라와요. 땅두릅이 한창 적기를 맞았다. 아주 통통하고 굵고 좋죠. 와, 향이 진동을 하네. 나무에서 자라는 참두릅보다 향이 강하고 몸 전체가 잔털로 뒤덮여 있는 게 특징. 부드러운 순은 대표적인 봄나물로 손꼽히며 독활이라 부르는 굵은 뿌리는 환이나 가루를 내어 한약재로 활용한다. 15cm 내외로 자랐을 때가 가장 적절한 채취 시기. 독성이 있어서 독활이라 부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가 통통하게 올라와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홀로 독자 써가지고 독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지조 있는,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걸 뜻하는 말이죠. 한약명으로는 독활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중풍이나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 그런 데 이제 약으로 쓰고, 또 이게 이제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향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수험생들 공부하느라고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할 때 그런 때 이제 두통에도 약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약초이자 나물이자 그렇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 칼륨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봄철 영양 보충에도 제격인 고급 봄나물 땅두릅. 굵은 밑동은 먼저 데치거나 익기 쉽도록 반으로 썰어준다. 그리고 1분 내외로 짧게 데친 후 건져내서 물기를 짜고 초고추장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끝. 흰 쌀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땅두릅 초고추장 무침이다.
산책을 부르는 봄 날씨입니다. 오늘은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자그마한 공원을 찾았는데요. 야, 멀리서 봤을 땐 웬 돌들이 저렇게 서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고인돌입니다. 학창 시절 책에서나 봤던 고인돌들을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곳은 함안에 있는 고인돌 공원인데요. 규모는 아담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함안에서 발굴된 고인돌을 복원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봐왔던 탁자식 고인돌부터 시작해서 바위 표면에 무늬가 그려져 있는 암각화 고인돌까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고인돌에 쓰인 바위를 옮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동상도 있습니다. 고인돌을 처음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옮기고 세웠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청동기 시대 고인돌의 축조법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판에 보면 32톤의 덮개돌을 통나무와 끈으로 옮기는데 약 2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공원은 청동기 시대 무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무덤과 관련된 또 다른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함안의 명소이자 대표적인 유적지이죠. 함안 마리산 고분군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해발 약 70m. 크고 작은 고분들이 줄지어선 이곳의 이름은 원래 머리산이었답니다. 우두머리의 산, 즉 왕의 무덤을 뜻하는 말인데요. 대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함안군 문화관광해설사 I5 해설사 권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가 마리산 고분군이죠. 네. 예. 둘러보니까 네. 마치 이 오름 같기도 하고 우리 동네 뒷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엄청 편안하죠. 예, 예.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으로 따진다면 한 53만 제곱미터 53만. 약간 넘고요. 예. 행정구역상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와 도항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있는 능선입니다. 37기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예.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우리 발밑에도 고분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여기요? 예, 오. 큰 봉토가 없지만 예, 예. 오래돼서 삭평되고 없어진 고분까지 합한다면 예. 1000기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예. 마리산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기찻길이 생기면서 예, 예. 허리가 잘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 6세기 한반도 남쪽 낙동강 일대에 500여 년간 존속하며 신비의 왕국으로 불리었던 가야 연맹. 그 육가여 중 하나였던 아라가야는 이곳 함안을 도읍지로 삼아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그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인 겁니다. 경사가 적당히 있고 주변에 탐방로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죠. 걷기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고분군들이 자세히 보니까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고분의 위치나
봉분의 크기에 따라서 주피장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마리산 고분군의 다른 가야하고 다른 점이 예. 묻은 방이 돌방이에요. 뚜껑 돌이 우리 함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 물러서 좀 약점이 있어요. 깨지는 약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와집 지을 때 우리 지붕을 올리려면 들보 넣죠. 들보 시설. 그런 들보 시설과 같은 목가구 시설이 들어있는 게 마리산 고분군의 돌방 무덤의 특징입니다. 아라가야 사람의 고분 축조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없는 무덤이 말해주는 수많은 역사의 진실.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푹 빠져 걷다 보면 고분 곳곳에 자리한 외딴 나무들이 청량한 그늘 한 점을 내어줍니다. 야, 이 고분군 사이에 소나무가 서 있으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야,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겠는데요? 네, 여기 포토존입니다. 예, 야, 걷는 길에 이런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걷는 맛이 더 나네요. 고분군이 돋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길이 너무 예뻐요. 예, 다 좋은데 꼭 이 길은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예. 이 길을 따라 엄마 품속으로 쑥 가게 되면 저기 앞에 보이는 2, 3호분이 있습니다. 2, 3호. 예, 쌍둥이 분처럼 보이죠? 예. 저기에 서면 남쪽으로 예. 이 큰 초대형 봉분들이 통통통 줄을 서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지금 바로 여기 소나무 있는 외소나무가 있는 이곳이랑 뷰가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2, 3호분 너머에 1호분이 있는데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경관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짧은 여유를 만끽하고 다시 나선 길. 높은 지대에 위치해 마리산 고분군의 행렬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2, 3호분 탐방로로 향했는데요. 제 뒤로 봉분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가야압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죽음과 삶의 공간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근데 기분이 또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2호분, 3호분 여기 탐방로를 꼭 한번 올라오셔서 구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위안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왠지 모르게 마음을 웅장하게 울리는 마리산 고분군의 풍경. 이번엔 37기의 고분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4호분 왕릉을 만났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이는 4호분은 아라가야가 제일 왕성했던 국력이 왕성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고분입니다. 지름은 40m, 높이는 아파트 3층 높이가 됩니다. 엄청 크죠? 예, 초대형급에 속하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분입니다. 다른 고분군하고 비교해 봐도 한눈에 봐도 일단 뭐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크기만큼 유물도 굉장히 많이 발굴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그 발굴할 때, 저 4호분을 발굴할 때 그 순환을 좀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4호분은 일제강점기 1917년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마리산 고분군뿐만 아니라 가야 고분군 전체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터치가 돼요. 발굴이 되는데 임나 일본부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를 자기네가 200년간 여기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는 그런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유물에 집중하다가 보니 우리가 고고학적인 가야의 역사를 바로 새길 수 있는 이 상황에 많은 유물들을 잃어버리고 또 고난을 순환을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역사.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통해 아라가야의 찬란했던 문화, 그리고 마리산 고분군의 세계적인 가치를 꾸준히 알리며 아라국 도읍지로서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지요. 마리산 고분군을 대표하는 유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된 것이 말 갑옷이 아닐까 싶거든요. 말 갑옷이 나왔다 해서 마갑총이라고 마갑총. 이름을 부릅니다. 예, 네. 예. 그 마갑총이 나오게 된 계기가 1992년도에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수도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신문을 돌리던 학생이 예. 그 옆을 지나가다가 예. 녹슨 새 조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신문 지국장한테 알리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 지국장이 창원대 사학과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예, 엄청난 인연이죠. 예. 그래서 함안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예. 공사를 중지하고 예. 그래서 발굴을 했더니 말이 입는 갑옷이 온전한 상태로 나오게 된 거죠. 당시에 말 갑옷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지금의 이 아라가야가 전국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아라가야의 뛰어난 토기 제작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레바퀴 모양 토기를 비롯하여 불꽃무늬 굽다리 접시, 굽다리 등잔 등 무려 1만여 점이 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마리산 고분군에서 특이한 고분이 별자리가 나온 13호 고분입니다. 현장 지붕돌에 별자리가 나왔어요. 별자리가. 예, 가야 고분군 중에 유일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 학계나 언론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슈가 됐던 고분입니다. 네, 네, 네. 바로 이 땅 아래에 어마어마한 아라가야의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생각하니 새삼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탐방로를 따라 짧지만 인상 깊었던 과거로의 시간 여행. 하만 마리산 고분군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리산 고분군과 더불어 가야 고분군이 많이 있지만 가야 고분군 중에서 대표 선수 7군데를 뽑았어요. 함안, 김해, 고성, 고령, 합천, 전라도 남원, 창녕 이렇게 해서 세계 문화유산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함안 아라가야 문화재 축제가 한창 열릴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축제를 즐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 마리산 고분군은 걷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삶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 꼭 한번 찾아오셔서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들의 무덤가를 거니는 일. 아마도 먼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왕의 곁을 거닐며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었습니다. 야 미끄럽다. 흙이 젖어서. 그러니까 비 오는 데라. 아따 산공기 푹 틀리지. 어머나 꽃 봐라 야. 와 삼복꽃이 저렇게 여기는 확실히 지리산 아주 내밀하고 깊은 곳이거든. 밑에는 다 졌는데 부살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달에서 따라하는데 그리 들어가요? 네, 이쪽 아, 예. 좀 길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너희 총각들 따라오라. 어머머머, 진짜 이쁘다. 통통하. 야, 고사리 봐라. 이거는 이렇게 툭 끊어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툭 끊어지게 깎는 거야. 아, 밑둥 쪽을 자르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끊어져. 아따, 실하다, 야. 아니, 고사리가 늘 힘할 탱이 없이 나물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봤는데 센 건 처음이지. 네, 완전 딱딱하고 이렇게 딱딱 부러지네요. 네. 와,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와, 고사리 밭에 가서는 눈이 게으르면 안 돼. 눈이 부지런해야 돼. 야, 보물 창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먹이를 찾아 지금 엄청 해발이 높아가지고 추워요, 조금 오늘. 넓게 나는 편.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아, 이거 하이에나. 두릅다는 거야. 네가 둘이 이거 한 개씩. 나를 줘, 소쿠리를. 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는 거야. 와, 알았어? 이렇게 안 다치게, 나무. 그렇게 해서 기울여갖고 본인이 잡고 따야지. 똑. 힘줘. 그렇지. 그 다음에 저쪽에 거. 잘하시네. 힘껏 세게. 삶의 체험 현장이다, 야. 와, 근데 너무 크다. 우와, 대박이야. 이거 다 따도 돼요? 조금 이따. 따. 우와. 다 따도 돼요. 삶아가지고 해 드세요 오늘. 톡. 그 다음에 나는 필요 없이. 두릅이 진짜 나무 다치지 않게 해서 예술이에요, 예술. 와, 또 있어, 또 있어. 하나 있네. 와,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데, 맛있어. 먹어도 안 죽죠? 안 죽죠. 요러고 다리에서 이거 한번 씹어 보세요. 달의순? 맛있어요. 맞아요. 네, 향이 엄청 좋은데요? 머루 다래하는 그 다래순 이렇게 톡톡 뛰면 돼. 다리에서 채취하는 거 여기서 막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줄줄줄 따면 돼. 그냥, 이렇게 따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 아, 손놀림이 엄청 빠르신데요? 돈을 그냥 이렇게 딱 돈을 나무에 따시는 느낌인 것 같네요. 돈. 금방 한 주먹이야. 수고하겠습니다. 금방 한 주먹. 나도 그전에는 다래순 따러 참 많이 다녔어. 이게 쉽거든. 그러니까요. 다른 나물보다. 지금이 가장 부드러운 때예요. 지금이요? 선물이니까. 얘네들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네. 다 엄청 커버리겠네요, 그러면. 세서 그럼, 그때는 억지해서 못 먹어. 맛이 없어요. 딸 수 있을 때 따놔야 되겠네, 최대한. 지금이 적기. 큰 나무는 네.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나무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따. 아, 그래요? 다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막 가시 찔리거나 막. 이게 하나의 그 쿠션 역할을 합니다. 아, 떨어지신 적도 있나 보네요. 엄청나게 다치진 않아요. 엄청나게 재미있어. 아, 우와. 백아나운서 네네. 입으로 하지 말고 빨리 따. 아셨어요? 너 저 입만 가지고.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와, 고맙습니다. 넘치고 있어요. 근데 산이 얼마나 고맙노. 이래 먹을 거를 많이 주니. 오늘 유난히 날씨도 좋고 또 오늘 특별 게스트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빵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저하고 박사 공부할 때 같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놀러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촬영일이야.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봄이라서요. 산야초 초밥인데 두릅하고
더덕하고 쓴바귀 갖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쓴바귀 뿌립니다. 이거는 한번 소금에다 살짝 해서 놨는데 굉장히 약간 칡뿌리 먹는 느낌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소금하고 식초하고 많이 치대서 네. 이 쓴물을 뺀 다음에 간장에다가 이렇게 절임을 해놓으면 초밥 위에 올라가는 토핑 재료가 돼요. 직간장하고 조청하고만 넣었거든요. 건우 셰프는 더덕을 좀 돌려깎기 해서 까주시고 돌려깎기는 지난번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참, 이 더덕 껍질 이거 아까워요. 사실 얘한테 사포닌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안 버려요. 이거를 다 모아서 효소를 담아요. 살살 두드려서 밥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황태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네요.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밀대로. 더덕을 구우려면 이 양념장이 필요해요. 조청 조금 넣고 조청. 참기름하고 더덕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워야 돼요. 기름 필요 없고요. 그냥 구우시면 돼요. 마른 팬에다가. 왜냐면 여기 참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밥 위에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둥그러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끝트리 부분을 이렇게 따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런 야생초기 때문에 강압성 작용을 풍부히 한 애라서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좋고. 두릅 참기름하고 직간장 넣고 무치세요. 밥은 다 해놨습니다. 현미로 하면 더 밥이 맛있어요. 흰쌀보다. 먼저 단촛물 만들 거예요. 원당에다가 식초하고 소금 넣어서 끓이면 단촛물 되거든요. 이게 집에서 도정한 쌀이라 현미처럼 그래요. 그래서 밥이 골고루 단촛물에 입혀지게 하면 돼요. 밥이 따뜻할 때 뭉치겠습니다. 꽤 큼지막하게 하시네요. 그렇죠. 한 입 가득. 밥을 좀 고슬고슬하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무래도 아주 찰진 것보다는 네. 겨자 소스에 직간장 좀 넣고 원래 들어가 너무 물고도 안 되고 너무 대도 안 되는데 한 줄은 다 두릅이에요. 이렇게 돌돌돌 동그랗게 그냥 만들어서 얹어주면 돼요. 야, 바로 이렇게 쓴바귀 초밥. 엄청 상큼하네요, 지금. 얘는 고추장에다가 구웠잖아요. 네. 더덕 하나를 이렇게. 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장어구이 초밥 안 부럽다고 했어요. 이거 드시고. 건우는 접시해줘야지.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래요? 나를 맞췄다. 그렇죠? 네. 와. 쓰고 쉬고 새콤달콤해요, 진짜로. 새콤달콤한 맛으로 먹는 거. 생고사리 찌개 먹어봤어? 아니요. 처음 먹어보겠지? 네. 생고사리는 삶아서 찬물에 좀 우려놔야 돼요. 생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잘 안 먹어요. 어떤 물질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생고사리를 1년 내에 먹는 게 아니거든. 삶아서 다 햇볕에 말려서 먹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죠. 고사리찌개 하려면 채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구하고 다시마만 넣고 끓여야 돼요. 포구버섯을 좀 이렇게 편슬기 해주고요. 감자를 큼직하게 대신 또 너무 안 익으면 안 되니까 감자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야 고사리를 부드럽게 하죠. 참기름 붓고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요. 포구버섯을 덮어요. 감자하고 넣고. 아, 향이 진짜 좋아. 와. 고사리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우와. 이렇게 자르지 않고 하면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지적지적해서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채순물을 부으면 돼요. 소리부터 맞습니다. 이 채순물에다가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 넣어주면 돼요. 양념장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익으면 돼요. 그러면 얼큰한 감자 고사리찌개가 돼요. 고사리 몇 개 하고 감자만 주시면 돼요. 저희가 딸 때부터 있었으니까 딸 때 얼마나 얘가 딱딱했다는지 아니까 야 이렇게 부드럽게 되네요. 질길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방송 보고 너무 먹고 싶대요. 집에서 해 드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드실 생각보다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채식을 생활화해서 건강을 좀 잘 보존하시라고. 채식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채식을 해야 건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도 비타민을 뭐 챙겨 먹거나 그런 건 비타민을 챙겨 없어요. 먹는다든지. 현재로서는 환갑 지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환갑이 지나셨어요?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뜯으러와도 아직도 많아요. 시골 말로는 엉개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엄청 뜨네요, 처음에.